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국경 봉쇄 이후의 북한 경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경제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강력한 형태의 국경 봉쇄를 지속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점진적으로 코로나 국면이 마무리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현재 제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제재가 종료된 이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재 하에서 코로나 국면이 유지되는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 국면 하에서 북한은 무역 규모를 다소 늘리더라도 무역에 대한 통제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시급한 중간재나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이며 무역을 전면 재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국면이 종료된다고 해도 무역 규모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화 보유고가 충분치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기존 주력 수출품의 수출 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 상품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을 늘리게 되면 다시 외화 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외화 보유고로는 이러한 상황을 장기간 버티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을 계속해서 제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생산과 소비가 갈수록 위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경제 안정과 외화 보유고 확보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아마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립경제를 실현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경제 역량이나 기술 수준, 자원 보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립경제 실현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보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는 어떨까요? 아마도 북한 무역 규모는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무역 규모는 결국 수출 규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므로 보이니 수출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여건을 고려하면 제재 해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의 수출은 제재 강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석탄과 의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석탄의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중국 내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반면 환경 문제를 고려해 중국 내에서 석탄 생산이 억제되고 있는 것은 수출 증대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류 수출의 경우에는 제재 해제 이후 위탁 임가공 방식의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재 이전에는 주로 중국과 교역을 했는데 제재 해제 이후 남한, 일본 등과 관계가 개선되면 이들 국가로부터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출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등으로 위탁가공 분야를 넓혀 나간다면 위탁 임가공 방식의 수출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건은 북한의 임금 경쟁력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인데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위탁 임가공을 통한 수출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출이 증가하면 외화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수입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재 해제 이후 북한 무역은 적어도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는 제재 강화 이후 크게 위축되어 있는 북한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상황의 호전은 북한 경제가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4주차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정은 시대 북한은 개혁적인 정책들을 시행하다 제재 강화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제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해 갔습니다. 따라서 제재 해제 이후 경제 상황이 좀 더 나아진다면 다시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시장화도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은 시대 초반 북한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인 이유로는 시장화의 진전, 대외경제 관계의 확대, 국영경제 부문의 재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 해제 이후 대외경제 관계가 다시 확대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과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다시 김정은 시대 초반 안정적 성장을 보였던 경제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재가 해제되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어 북한 경제가 이러한 변화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북 제재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엔 제재의 경우 맞춤형 제재에서 2016년부터 포괄적 제재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포괄적 제재가 수차례 이루어졌는데 갈수록 제재의 강도가 강화되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2017년 하반기 들어와 제재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유엔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의해서 북한의 5대 수출품이라 할 수 있는 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 의류의 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석유 수입에 상한이 설정되었고 북한이 기계류, 운송수단 등 자본재를 수입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해외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철수시키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는 조치도 있었습니다. 미국 제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제재 부과 방식은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는 방식과 행정부의 행정명령 형태로 부과되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 은행 등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이며 이러한 조항이 있기에 미국의 제재가 유엔 제재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수출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출의 경우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8에서 19년에는 수출 규모가 예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재 강화 이후 정밀기기 산업이 수출 1위 산업으로 부상하였는데 규모 면에서 기존의 수출 주력 산업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점, 또 산업 부문 명칭과 달리 실제 수출 내용을 보면 첨단 산업 수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별 분류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재 수입이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제재가 자본재에 집중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상품과 중간재, 소비재의 수입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이는 제재 강화로 인한 생산 악화, 소비 위축이 당초 예상보다 적었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북한의 무역 적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으며 북한의 외화 보유고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은 제재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은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으며 금지된 어업권 판매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도 나서고 있고 모래, 수출, 의류 인가공 밀수출 등을 통해서도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제유 밀수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재 회피 시도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국경 봉쇄 이후 북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이는 이 상황이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경 봉쇄 이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자본재뿐만 아니라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도 크게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이 위축되고 시장 거래도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물가도 상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주민 생활이 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재 장기화 시 북한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가 제재 하에서 또 제재가 해제된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재 하에서는 북한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재 하에서 북한은 경제 안정과 외화 보유고 확보 사이에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자립경제 실현을 통해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자립경제 실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재 해제 이후에 대해서는 북한 무역이 석탄과 의류 인가공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이며 이는 북한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면 김정은 시대 초반 나타난 개혁적인 시도도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북한 경제가 다시 안정적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대북 제재에 관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